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마음에 가시가 그득한데 붓이 너울처럼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온과 너그러움이 충만한 상태인데 붓이 칼끝인 양 살기를 띠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림이란 심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을 사진처럼 모사하는 게 아니라면 산수를 내 안에 들여놓거나 내가 산수 속으로 뛰어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림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기까지의 배경과 관계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책. 우리가 그동안 김준혁 교수님하고 역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의 산수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미술사학자이시고 문화재청 감정위원이신 유승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림. 이거 옛날에는 좀 봤는데 요즘은 뭐라 그럴까요?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좀 그렇죠. 예. 의외로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예.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시나 뭐 이런 게 더 많아지나요? 그렇죠. 예,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미술관,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고, 예. 또 큰 이제 전시들이 예. 종종 1년 중 보면은 꽤 여러 번 열리고요. 결국 제가 게을른 거네요. 되게 이제 발품도 팔고 예. 시간도 좀 내시고 예. 그래야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찾아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그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서양 회화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아트 포스터가 됐던 어떤 팬시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산소화나 이런 건 그닥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산소화가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꽃 그림이라든지 예. 새 그림, 민화 쪽은 왜 이래 좀 민화라든지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예. 재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화려하고 예. 색깔이 많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중적이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산수화는 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서양화에 길들여진 이 눈이 네. 혹은 이제 시각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낯설게 보인다든지 산수화가 낯설다. 오히려요. 예. 예, 왜냐하면 아니 왜 저렇게 생겼을까 산이 네. 또 사람은 또 왜 저렇게 작게 그렸을까 내지 뭐 네. 아니면 또 어둡고 전실이 어두워요 일단 산수화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더라도 이제 머무는 시간이 예. 그다지 길지가 않게 되거든요. 금방금방 지나가. 특히 이제 어린 학생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금방 뛰쳐나가 버리죠. 한번 휙 지나가 버리고 봤다 예.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그걸 많거든요. 누가 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그러면 네. 좀 나을지 않을까요? 박물관 특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 큐레이터들이 예. 시간을 정해놓고 예. 이렇게 안내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예. 이런 데 이제 안내가 나가니까 예. 그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게 인원이 다 많이는 하지 않아요. 한 20여 명? 예. 최대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전시 담당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예. 훨씬 전문적이고 좀 그렇겠네요. 친절한 그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가게 하면 네. 어릴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 길들여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미술을 조금 더 보면 동양화를 조금 더 보면 커서는 알아서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좀 정책적으로 문화재청이 어떻게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산수화를 볼 수 있게. 그렇죠. 뭐 예전보다는 많이 여건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박물관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많이 가긴 가요. 근데 이제 그 숙제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의 부재가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사적인 그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사교육의 한 방편으로 되게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해서 오는데 그럼 이제 되게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데리고 오신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니거나 혹은 이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냥 저런 그림이 있구나. 내지는 이제 여기 왔다 간다. 아니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체크하고 뭘 적어가고 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험이 저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쌓여가지고 고등학교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안 가요. 안 가버리죠. 네, 안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제 그때서야 말씀하신 대로 눈을 뜬 학생들이 이제 훨씬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성장해버리고 사회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어릴 때 그 경험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그림이라 그러면은 역시 서양화 뭐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은 친숙하고 역시 그 그림 좋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우리 그림에 대해서 혹은 동양화에 대해서 떠올리기만 해도 그 끔찍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살장 끌려가듯이. 거의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트라우마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학기 말에 이제 강의 수강 소감을 받게 되면 적어도 한 3분의 1 가까이는 어릴 적 트라우마를 호소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끔찍히도 박물관이고 미술관은 싫어했는데 이제 뭐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달라졌다. 다시 한번 가볼 마음이 생겼다. 네, 이제 왜 이제는 이걸 몰랐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하고요. 또 혹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게을렀다. 관심이 없었다라는 자기 성찰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경험의 오류가 굉장히 크고 이건 이제 사실은 정책을 떠나서라도 전체 사회적인 사회 문화적인 어떤 운동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렇게 봐요. 이제 어릴 때 특히 어린이들 뭐 조금 커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로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서의 역사는 고리타분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따분하죠. 이름이 많이 나오고 외워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접하는 역사는 시험이고 국사는 암기 과목이다. 이런 등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선생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그림에 대한 거는 책을 안 했었는데 역사는 저희가 고정 게스트 김준혁 교수가 계셔서 이제 그분이 계속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건 좀 성인용 방송이니까. 성인 방송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주로 듣는 방송인데 그림을 통해서 저게 어떤 한 입구가 돼주지 않을까. 그 한 장의 그림을 설명을 잘하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주면 자연히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면에 있는 그 그림에 배접되어 있는 역사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친해지지 않을까요, 더? 훨씬 재미있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것도 낱장의 그림 하나하나를 파편적으로
이렇게 본 거는 그야말로 암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뭐 그림 이미지와 누구의 작가를 뭐 누구의 예,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도 사실은 교양 강의에서도 예. 시험을 볼 때 네. 그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되게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요, 어떤 그 채점이나 예, 학점을 예. 주는데 예. 공정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 그건 좀 일부분이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네.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렇지만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은 많은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특히 예. 우리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서양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작가만의 그림이 아니고 예. 그 어떤 그 때만의 그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그림과 작가를 중심에 놓으면은 예. 그 전후, 그 앞시대, 예. 그리고 동시대 그것들이 가로와 세로가 다 얽혀서 예. 마치 이제 직조된 예. 조직된 이런 그 텍스처처럼 예. 그렇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림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성적인 면을 예. 담고 있는 것이 이 예술이기도 하고 그 그렇죠. 예술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림은 예.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그런 면이 강하죠. 그 점을 잘 끄집어내 준다면은 예. 이건 굉장히 특히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의 그런 재료일 뿐만 아니라 네. 지성의 하나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주장만 하지 마시고 힘을 좀 더 쓰셔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커야. 그쪽에 있는 분들이 크면 생각 달라질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문화가 멋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서양 쪽으로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네. 다 그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게. 예. 제가 이제 몇 년 됐네요. 그 간송미술관에서 미인도를 처음 공개한다고 했을 때. 예. 난리가 났었죠. 죽는 줄 알았어요. 몇 시간을 거기 3시간 반인가를 줄을 서서 놀이공원 줄 서는 것처럼.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밥 굶고 거기 들어가서 그걸 다 보고 이제 너무 힘들고 앉지를 못했으니까 몇 시간, 한 5시간 이상은 못 앉았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갔고.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그 줄에 다시 끼기가 나쁘니까.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언제 그래서 그냥 안 밀리려고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난 이걸 좀 덜 읽었는데. 그렇죠. 요걸 마저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단 말이에요. 자꾸 어떡하라고. 네. 그 몇 줄이라도 좀 읽고 가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또 뭐 줄 서고 뭐 왜 계단 밑에 있는 화장실 조그만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저히 또 들어갈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카페까지 그냥 내려왔는데 카페 주인이 제가 이렇게 딱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카페 주인이 그냥 일단 앉으세요. 다리 아프구나.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주 고생이죠. 참. 그렇게 해서라도 보긴 봐야 되는데.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쾌적한 그 관람 시설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왜 간송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굉장히 작고 규모가 불편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도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DDP로 와 이제 손을 잡고 저희 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부터는 그 점은 굉장히 좋아졌죠. 더 크게 지어서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걸 다 전시관을 지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건데 이제 뭐 그걸 누군가가 선뜻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 간송의 그 형편이 사정이 뭐 정부에서 줘야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점인데 아마 그래서 간송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물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DDP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아마 천천히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은 또 가져봅니다. 제가 건축을 하니까 어림 그렇죠. 잡아서 좀 이렇게 외곽에 지으면 땅값이랑 모든 비용을 다 해도 1,000억이 안 들거든요.
한번 펀드를 한번 절대 큰 돈이 아니에요. 박물관 하나를 지어서. 그렇죠. 1,000억이면 요즘 뭐. 예. 그게 아무리 날림으로 줘도 100년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건물이라는 게. 네. 그렇게 따지면 1,000억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 좀 크게 해서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꺼내서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식한 제 생각으로는 네. 수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전부를 다 전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 꺼내놓으면 이제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그림들이 네. 그 빛에 약해요. 네. 옛 그림들은 특히나.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박물관에 가면 이제 전시실이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조도라는 거 있잖아요. 네. 몇 룩스로 네. 비춘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연간 몇 시간. 연간 몇 시간. 예. 나머지는 휴지기. 그래서 캄캄한 데 들어가 되는 거,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도. 때문에 이제 뭐 전체는 다 꺼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예. 뭐 보다 좋은 시설로 옮겨져서 예. 그렇게 안정적으로 예. 운영될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좋은 일이고 간송미술관의 소장품들은 정말 거의 국보급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뭐 이 분야 종사자로서는 뭐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1,000억만 있으면. 네, 1,000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아까 제목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죠. 조선시대 산수와 고현인 선생님 이분이 이쪽에 책을 여러 권 내셨죠. 많이 내셨죠. 예. 지금도 아마 무슨 글을 쓰고 계실 겁니다. 아, 지금도. 예, 워낙에 공부벌레가 되시고요. 또 필력도 좋으세요. 네. 예, 원래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예, 뭐 그러시다고. 예, 그래서 저하고는 그래서 한 25년 전에 예. 국문과에서 제가 대학원 다니고 예. 석사 과정이었고 저는 예. 이제 고현희 선생님은 박사 과정일 때 예. 처음 그때 인연이 돼서 예. 만났었어요. 수업 시간에.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 고현희 선생님은 이제 국문과를 마치고 예. 다시 또 미술사를 또 하셔가지고 이제 석사를 또 따로 하시고 예. 그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까지 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이제 문학을 하다가 예. 이제 미술로 들어간 것인데 그분이 원래 문학 하신 것도 한문학, 국문학, 고전문학 하셨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좀 길이 가까이 있었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또 뭐 예술적 감성도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 관심만큼 또 영향도 있었고 네. 그걸 잘 엮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끊임없이 신문의 연재라든지 칼럼들, 네. 논문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일주일에 논문 2편, 칼럼 2편 나가는 것도 봤어요. 아유. 네, 뭐 거기다가 뭐 학회 발표 아니면 토론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사생활이라서 예, 좀 그렇긴 한데 그러시면서도 그 예전에 그 아이의 도시락 같은 것도 싸주고 하셨어요. 그게 슈퍼맘이죠, 사실. 부지런함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탄탄한 베이스가 예. 그 다 받쳐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어디서도 구멍이 났을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걸 잘 운영해 나가시는 거 보면 예, 대단하세요. 유승임 선생님도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저랑 같은 선배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은 길을 이제 가시는 건데 예. 저 앞에 있는 큰 산이죠. 어찌 보면 같은 나이 차는 얼마 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누나 하는데 예. 그렇지만은 그 성취나 혹은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참 큰 산이구나. 배울 점도 많고. 그럼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책의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가 좀 흔히 알만한 그림을 하나. 예, 이 책부터 먼저 책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고, 예. 그림 이야기를 바로 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제 선택한 이유가 미술사 특히 그림에 관한 책들은 예. 아까 제가 그림 자체가 좀 보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점만큼 글들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흔히 그럼 말고도 왜 이렇게 쉽게 쓴 책들이 있는데 하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오주석 선생님의 책들이라든지 혹은 명지대이신 유홍준 선생님의 화인열전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훌륭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을 제가 젖히놓고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은 그 책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감성 요소와 예. 거기에다가 독자가 읽었을 때 그 그림의 내면 내지 이면에 접근 도달할 수 있는 바탕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왜 이렇게 산 모양을 그렸느냐 예.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나중에는 시대 순으로 해서 19세기 말까지의 우리 산수화가 네. 오늘날 20세기 그 그림 회화 예술과는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깊고 넓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제가 꼭 한번 짚고 말씀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네. 역시 그 금강산 그림 가운데에서 네. 이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 그 구룡년이라는 폭포 그림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폭포 그림 보면 그림이 그림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예. 희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실제로 제가 전시장에 나왔을 때 보고 예. 있으면은 같이 보던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안 보인다고요. 저 그림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예, 예. 막 화를 내죠. 예. 근데 이제 있어요 하고 잘 보시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잘 보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림은 예. 박물관에서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장점이 예.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책에는 194쪽에 실려 있는데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이라서 예. 좀 그림에 실려 있는 그림은 좀 작은 사이즈지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 그림은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꼭 한번 권해보고 싶으냐면은 우리 그림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 그림은 사실 이제 이인상이라는 사람이 1737년경에 가을에 이제 뭐 몇몇 어른들도 모시고 금강산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15년 뒤예요. 그러니까 바로 스케치를 한다든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고 나서 15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폭포의 인상을 잡아서 포착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또 이미지도 보면은 주로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선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에 또 잘 안 보이죠. 근데 거기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색도 안 쓰고 진하게 먹도 하지 않고 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혹은 뭐 건방지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물로 누굴 드렸거든요. 이만세라고 하는 자기가 존경하던 어른한테 선물로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로 드리니까 똑같이 뭐 대상을 옮겨놓은 그림을 그래도 좋았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맺혀 있던 기억 속에 있는 그 폭포의 추억을 끄집어내서 15년이 지나서 그렇게 그려내서 드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 산수화를 이해할 때 가장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람이 이제 똑같이 그림이라는 것은 똑같이 그려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인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똑같이 그리긴 그리되 그 똑같이 그리는 대상이 그 물건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그 내면 혹은 마음, 정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이 그림이라고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잘 이해하면 저 그림을 그린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알아볼 수도 있고요. 내지는 그 뭐 큐레이터의 설명이라든지 혹은 전시실에 붙어 있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책 같은 자료에서 그 점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본다든지 하면 이해가 더 빨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그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라고 필묵의 정신사. 라고 이제 제목 붙인 이유도 사실 그런 점을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서술한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의문을 조금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 거 보면 단순히 이게 뭐야가 아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뭐 역시 그림 고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뭐 바보도 아니고. 아주 그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은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게 이제 무엇을 그랬느냐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대상이 있으니까요. 예. 그 대상을 항상 견주게 되죠. 예,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렸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판정하게 되고 예. 그것의 기준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기준이 이제 닮은 정도예요. 얼마나 닮게 그렸나 실물과. 예. 이제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은 똑같이 그리면 잘 그렸다 그래요. 초보들의 네네 되게 예. 보면은 그래서 딱 닮게 그리려고 되게 애를 쓰죠. 예. 근데 이게 그 초점이 이것을 왜 그렸느냐로 가게 되면 예. 닮은 것은 그 다음 뒤쪽으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거는 어찌 보면 게을른 거예요. 똑같이 그린 건. 어쩌면 그렇죠. 생각을 예. 덜 하는 거죠. 예. 이거 보이는 대로 그릴 것이다 하는 게 예.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그게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포로 그렸으면은 대개는 폭포랑 똑같이 그려야 잘 그렸다. 뭐 적어도 이제 나중에 가면 적어도 뭐 폭포의 기세는 담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짙푸른 혹은 하얗게 날린 물한 개 등등을 따질 텐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 것들이 이유가 있다는 것. 왜 저렇게 했을까?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왜가 중요하네요. 역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이 초보도 아니고 나름 그렇죠. 당대의 고수라는데 과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예, 왜 저렇게 희미할까? 왜 저렇게 산이 저렇게 생겼을까? 왜 사람들이 작을까? 왜 저렇게 이상할까? 네. 역시 왜가 중요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왜 이런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 애청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책을 소개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조선시대 산수와 고연이죠. 유승민 선생님이 미술사학자이시고 문화재청 감정위원이신 유승민 선생님이 오늘 소개를 해 주셨고요. 내일은 이제 구체적인 그림에 관한 거를 몇 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안견, 그대는 세종실록 어느 갈피에서 조정의 급류를 연적에 담고 있는가? 농담 사이로 묵상에 든 산하를 배접하고 있는가? 극본을 통독한 감독처럼 매주커니 도화 원기를 구슬로 펼치고 그대의 운필이 집신 간발로 오르내리는 백년을 따라가 치솟은 벼랑 사이 도원동을 담채로 남겼다는데 뭐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몽유도원도를 소재로 쓴 시리즈의 첫 연입니다. 월요일 밤 9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몽유도원도를 문장으로 묘사했다면 제가 지금 읽은 것보다 더 싱거웠을 겁니다. 저라는 이렇게 걸음망을 통과하면서 내용이 바뀝니다. 전형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그림은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때로는 편견이 되고 때로는 전복적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저는 산수화 자체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의 왜곡을 저지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멋대로 상상하고 한번 마음껏 펼쳐보는 거죠. 물론 그림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소재로만 삼는다면 산수의 깊은 맛을 놓치는 거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통한 공부도 좋고 전시장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산수화라니까 노인네 느낌이 난다거나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입견을 가지신 겁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그런 선입견 다 털어버리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아름다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한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